우선은 이 스윙에 있어서 회전력이 작은 스윙, 아크도 작고 회전력도 작은 그런 스윙보다는 회전력이 이렇게 작은 스윙보다는 아무래도 회전력이 큰 스윙을 하는 게 거리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어느 정도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이 큰 회전력이 필요한데요. 이 회전을 잘 하기 위해서 오늘 회전에 관해서 알아보는데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리를 저희가 멀리 보낼 거예요. 그러면 스윙의 구간 중에서 어느 구간에서 회전을 많이 하면 거리가 멀리 갈까요? 임팩트에서 몸을 이렇게 탁 돌릴 거 아니면 피니시? 촥 어디서 돌릴까요? 모두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네. 가장 많이 집중해야 되는 거, 가장 빠를 때 회전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구간을 말씀하신 거죠? 맞아요. 어느 구간에서 돌리면 멀리 갈까요? 프로님은 아실 테니까 네. 네. 제가 대답을 해보면 네. 저는 사실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임팩트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저희가 네. 거리를 멀리 보낸다라고 하면 임팩트에서 몸을 확 돌리면은 그렇죠. 멀리 갈까요? 빠를수록 스윙 스피드도 많이 나면 거리도 네. 멀리 나가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던데 아닌가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이 임팩트에서 몸을 확 돌리면 거리가 멀리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근데 정답은 임팩트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네. 임팩트 전, 백스윙 탑과 다운스윙 전환대는 이 구간에서 회전력이 커야 거리가 멀리 가요. 자,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회전력을 키우려고 임팩트에서 몸을 확 돌려봤어요. 확 돌려봤는데 이상하게 공도 정확하게 안 맞고 비거리도 별 차이도 없고 괜히 네. 또 열려 맞기만 하고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시죠? 저희가 거리를 멀리 보내려면은 임팩트에서 몸의 스피드가 아니라 클럽 스피드, 클럽 헤드가 빨리 움직여야 멀리 가겠죠. 근데 임팩트에서 몸을 확 돌리려고 하면은요, 이 클럽이 쫓아오지를 못해서 오히려 클럽 스피드가 몸만 빨라지고 클럽은 늦어지면서 클럽 스피드가 빠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생각보다 안 가는데요. 임팩트 전인 이 백스윙 탑과 여기서 큰 회전력 그리고 다운스윙에서 큰 회전력을 만들어 놓으면 이 회전력을 받아서 임팩트에서 클럽이 오히려 더 빨라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요. 여기서 더 크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클럽 스피드가 어디까지 가나요? 근데 거리가 정말 얘기하신 대로 멀리 가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회전력을 이용해서 비거리를 멀리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임팩트에서 몸을 돌리는 게 아니라 백스윙 탑과 다운스윙에서 큰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운스윙 말고 다운스윙은 다음번에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백스윙. 이 백스윙을 했을 때 큰 회전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프로들이 레슨을 할 때 백스윙에서 회전력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등이 타겟을 볼 정도로, 등판이 타겟을 볼 정도로 몸을 돌려라. 등판이 타겟을 이렇게 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다 알고는 계시죠. 등판이 보게 돌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참 마음처럼 잘 안 되잖아요. 내 마음처럼 백스윙에서 회전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 유형 첫 번째는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스윙을 시작할 때 이렇게 스윙이 시작되지 않고요. 회전력이 작은 분들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팔과 몸이 하나가 되면서 스윙을 시작했죠. 반면에 두 번째는 몸은 딱 경직돼 있고 팔로만 들어 올리는 백스윙을 했습니다. 바깥쪽으로 확 들어 올리기도 하고요. 안쪽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이렇게 스윙을 시작할 때부터
팔로만 하게 된다면 당연히 백스윙 탑에서도 팔로만 올리는 백스윙을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스윙의 시작이 팔과 몸이 연결이 돼서 시작이 돼야 돼요. 따로 팔만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백스윙이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팔로만 빠지는 이유가요. 대체로 어드레스에 있어요. 어드레스가 우선 너무 먼 분들 계시잖아요. 어드레스 했는데 이 정도 간격이 아니라 너무 멀어요. 그러면 이미 어드레스 했을 때부터 팔과 이 상체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팔로만 시작하기가 쉬워요. 팔로만. 그래서 어드레스 했을 때 약간 겨드랑이가 조금 붙어있는 느낌을 가지고 너무 멀리 서서 겨드랑이가 떨어진 느낌이 아니라 겨드랑이가 이렇게 약간 붙어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스윙의 시작을 좀 더 일체감 있게 시작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더 자연스럽게 회전력을 만들기 좋으려면은 이 왼발이 어드레스 했을 때 왼발이요. 체중을 밀어서 약간 오른발 쪽으로 옮겨준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시작을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클럽 없이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렇게 팔을 한번 늘어뜨려서 어드레스 자세 취해주시고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왼발이 처음엔 좀 과하게 해볼게요. 발을 밀어내면서 체중을 오른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완전 오른쪽에 실린 거죠. 약간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제가 팔을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밀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됐나요? 팔이 약간 움직여요. 그렇죠. 네. 흔들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이 돼야 스윙 시작이 좀 자연스러운데 공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혹은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좀 정확한 동작을 하려고 몸을 딱 잡아놓고 팔로만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 스윙의 시작이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어드레스 했을 때 겨드랑이 약간 붙어있는 느낌 가지시고 붙여놓은 상태에서 약간 왼발이 오른쪽으로 체중을 밀어내준다라는 느낌을 굿샷. 가지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시작을 하신다면 조금 더 팔과 몸이 일체감 있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멀리 서지 말고 겨드랑이 붙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또 이렇게 쓰실까 봐. 자, 이렇게 보시면은 겨드랑이 붙긴 붙었는데 이건 너무 가깝죠. 네. 이 간격 체크하는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람마다 이 어드레스 했을 때 서 있는 각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조금 저처럼 큰 사람들은 이 체가 훨씬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드레스 했을 때 굉장히 숙여진 느낌이 날 수 있고요. 네. 또 키가 만약에 조금 작으신 분들은 이 체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드레스 했을 때 좀 서 있는 느낌이 날 수 있어서 이 각도는 다 다르지만 네. 내가 가진 이 자연스러운 서 있는 이 각도에서 팔만 한번 늘어뜨려 보세요. 늘어뜨려 보면 어느 정도의 공간이 나한테 적당한지 최소한 이 정도는 공간이 나와줘야 한다라는 기준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조금 어드레스 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또 더 숙여 있잖아요. 그럼 더 넓어질 테고 어프로치 할 때 되게 서 있죠. 여기서 팔 늘어뜨리면 또 좁아요. 이거는 클럽마다도 사람의 체형마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연스러운 각도에서 팔을 늘어뜨려서 최소한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겨드랑이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각도 확인하고 어드레스 해주시면은 스윙을 시작을 할 때 팔로만 드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팔과 몸이 일체감 있게 시작하는 느낌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우선 어드레스와 테이크어웨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내 생각처럼 회전이 잘 나오지 않는 유형 두 번째는요. 저희 두 번째 유형 가기 전에 저희가 네. 실시간으로 또 첫 번째 질문에서 네. 저희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팔로만 치는 유형에서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YSH님께서 왼발 무릎은 그때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스윙을 시작할 때요. 아까처럼 왼발 질문 네. 이 어드레스 했을 때 이제 무릎이 살짝 굽혀져 있잖아요. 네. 근데 왼다리로 약간 체중을 밀어서 지금 오른쪽으로 좀 과장하자면 약간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스윙 시작할 때 약간 어드레스 때보다 무릎이 살짝 펴졌다가 다시 접히는 느낌? 무릎이 밀어내다 보니까 살짝 펴졌다가 접히는 느낌이 날 거예요, 무릎이.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인위적으로 내가 피고 접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발 한번 이렇게 밀어보세요. 밀어보고 이 정도가 한 100이다. 여기서 살짝 줄여보세요. 50? 조금 더 줄여보세요. 30? 조금 더 줄여보세요. 한 10 정도? 10 정도? 느낌 가지고 테이크어웨이. 지금 보면 제가 무릎을 막 피고 접고 이런 느낌은 아니죠. 펴고 접히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정도를 좀 줄여가면서 만들어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체중 밀어낼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 정도 조금 줄이고 조금 줄이고 이 방법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백스윙에서 내가 생각한 것만큼 회전이 잘 나오지 않는 유형 두 번째는요. 이런 분들이에요. 백스윙 할 때 이렇게 가시는 분들. 예, 정말 많으시죠. 네, 저도 많이 봤어요. 네. 라운드 나갔을 때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몸이 밀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백스윙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회전을 쫙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제가 구체적으로 기준점을 하나 잡아드릴게요. 어드레스 했을 때 이 오른쪽 골반 라인 이쯤 되죠? 여기를 기준점으로 우선 잡아주시고요. 스윙을 시작했을 때 테이크어웨이 할 때는 제가 왼발이 오른발 쪽으로 체중을 밀어내서 체중이 오른발로 실린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 살짝 밀려요. 그래서 이 라인보다 테이크어웨이 할 때는 살짝 바깥쪽으로 탈출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우리 몸이 회전을 쫙 해주기 때문에 다시 안으로 들어왔죠. 제 골반이. 테이크어웨이 할 때 살짝 체중 오른쪽으로 보내주면서 오른발 체중 싣고 그 다음에 백스윙 탑 올라가 볼게요. 회전 들어왔죠. 이 라인보다 예를 들어서 백스윙을 했는데 골반이 나가요. 이렇게 되면 내가 밀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서 체크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밀리고 있다 라고 하면은요. 어떤 느낌이 필요하냐면 스윙을 시작할 때 체중을 오른발 쪽으로 보내줬어요. 왼발을 밀어서 오른발에 지금 체중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오른발에 있는 체중을 약간 위쪽, 대각선 위쪽으로 밀어낸다. 이 발을 말 그대로 밀어내요. 바닥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눌러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른발에 체중을 싣고 발을 밀어낸다고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제 오른 무릎도 살짝 펴지고 밀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다시 테이크어웨이 때 오른발로 체중이 지금 오른쪽으로 실려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땅 쪽으로 밀어내면서 백스윙. 이렇게 되면 제 머리가 혹은 골반이 밀리지 않았죠. 대체로 백스윙 할 때 계속 골반 밀리시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발을 밀어내는 동작이 없어요. 그냥 체중을 오른발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오른발로 보내고 났으면 여기서 발을 땅 쪽으로 밀면서 백스윙을 해주셔야 좀 더 제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턴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한번 가지고 샷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체중 오른발 밀어내면서 백스윙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백스윙을 할 때 오른발로 체중을 실어주고 밀어내면 우리 몸이 좀 더 제자리에서 잘 돌 수가 있습니다. 이 느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체중 오른발에 놓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무릎 살짝 피면서 이렇게 무릎을 살짝 오른 무릎을 피면서 백스윙하는 연습해 주시고 오른발로 싣고 무릎 피면서 백스윙하는 연습해 주시고 그 느낌으로 백스윙 해보시면은 좀 더 제자리에서 회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몸이 밀려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회전이 나오지 않는 그런 유형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이 회전을 실제로 내 몸이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예요. 자, 이 말 듣고 많죠. 나 진짜 회전하면 안 되는 몸인가? 이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이 회전을 할 수 없는 몸은요. 프로가 아니어서 회전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프로여도요. 회전하기 어려운 몸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백스윙에서 큰 회전량 만들기 어려워요. 그리고 아마추어 분이셔도 혹은 구력이 굉장히 짧아도요. 백스윙에서 회전하기 좋은 몸 상태, 그런 유연성, 그런 가동 범위를 가지고 있다면 당장 공을 맞추는 능력이 조금 없더라도 백스윙에서 회전은 크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간단하게. 내가 백스윙에서 회전하기 어려운 몸이어서 회전을 못한 건지 아니면 이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였던 건지 여기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아요. 발을 살짝 모아주시고요. 여기서 손바닥이 앞을 보게 이렇게 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고개까지 다 같이 뒤로 돌릴 건데 이렇게 돌릴 거예요. 자, 이렇게 돌렸을 때 뒤쪽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제 왼쪽 어깨가 뒷사람한테 보여야 돼요. 그러면 나는 회전하기 좋은 몸이에요. 한번 저는 해보시겠어요? 어떤가요? 한번 뒤를 돌아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뒤를 돌아서 여기서 발바닥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요? 완전 쉽게 왼쪽 보이. 네. 그런데 제가 지금 프로인데 잘 안 되는 경우인가요? 네. 눈이 슬퍼요 지금 프로님. 아니, 프로님. 가동범위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운동을 네. 아침에 많이 해서 아. 몸이 굳어서 그래요. 약간 정말요? 아리백인 상태여서 네, 그런 많이 거예요. 배겼어요. 회전이 맞아요. 어려운 상태 아니고요? 원래 약간 담 걸리거나 그러면 네. 또 몸이 네. 안 요즘 오그라가지고. 50견도 좀 올리고 하고 약간 좀. 아니야. 아, 네.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이 왼쪽 어깨가 뒷사람한테 보일 정도로 몸이 도는지 안 도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해봤는데 이렇게 충분하게 돌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는 당장 백스윙에서 원하는 만큼 회전을 할 수 있는 몸의 상태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제가 앞서 알려드린 1, 2번 테이크어웨이 어떻게, 백스윙 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노력이 필요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만큼 되는 게 아니고 딱 해봤는데 여기가 한계예요. 여기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회전력이 지금 한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나오는 거고, 이건 충분히 다 늘릴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은 백스윙 했을 때 편안하게 들면 한 이 정도의 회전만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우선 현재는. 근데 이런 사람한테 백스윙 할 때 등판이 타겟 볼 정도로 이렇게 쫙 돌려봐 이러면은 이거 정말 가능하지가 어렵겠죠. 않죠. 네, 네. 쉽지 않겠죠. 네. 그리고 무리도 될 수 있고요. 이만큼 가는 게 편한 사람한테 억지로 이만큼 가야 돼, 골프는 등판이 타겟을 봐야 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당장 공을 많이 치는 거,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회전력이 나올 수 있게 이런 운동을 겸해 주시는 것이 스윙을 더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체크법이자 운동법이에요. 그냥 평소에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해주세요. 내가 이번 주에는 한 이만큼 됐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되고 이러다 보면은 스윙 연습을 하지 않아도 백스윙이 더 자연스럽게 힘들이지 않고 커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나는 이상하게 이만큼만 들고 공을 치는 게, 이렇게 작게 들고 공을 치는 게 더 편하네? 왜 나는 스윙을 더 크게 많이 가서 공을 치려고 크게 가서 치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불편하지? 하시는 분들은 내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아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첫 번째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동작이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개예요. 첫 번째로는 백스윙 할 때 이 흉추가 쫙 돌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쫙 돌아가는데 이 흉추가 안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가 의자에 앉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레슨을 위해서 소품이 의자가 또 필요하군요. 네. 집에 의자가 많으니까 손쉽게 바로 체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이런 의자는 지금 보면서도 당장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의자에 이렇게 앉으시고 오른발이 앞으로 오게. 네, 오른발이 앞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럽을 잡아도 되고, 아니면 클럽 없으시면 그냥 X자로 이렇게 크로스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한번 백스윙 방향으로 몸을 돌려볼 거예요. 근데 너무 막 애써서 이렇게 하면서 돌리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오,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아, 여기서 프로의 진가가 아니, 어떻게 이게 되죠? 지금 송 프로님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너무 편한데요, 저는? 아무렇지도 네. 않게 45도가 돌아갔죠. 아니, 이게 오른 다리가 네. 발이 네. 땅에서 떨어져요, 자꾸. 땅에서 떨어지고 지금 네. 보면 소연음 씨는 45도까지는 못 돌았어요, 어깨가. 와, 왜 안 돌죠? 아,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시고 가볍게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네. 어렵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45도가 편안하게 돌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백스윙에서 충분한 이 회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이 흉추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내가 45도까지 잘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걸 매일매일 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 흉추 대신에 골반을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아, 저는 아까 그래서 골반을 돌리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됐었나 봐요. 그렇죠. 서서 했을 네, 때 오히려 서서 했으니까 골반 돌리면 다 돌아갔는데 오, 맞아요. 지금 골반 고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만 상체만 돌리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어렵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하시면 아. 더 쉽게 도실 수 있는. 야, 저는 여기를 연습해야겠네요. 여기. 네. 그래서 여기 대신에 골반을 돌려서 백스윙 할 때 이렇게 잡아놓지 마시고 골반을 더 쫙 돌려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돼요. 골반도 쉽게 돌아가지 않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특히 남자분들, 남성 골퍼분들 이거 돌리라고 해도 안 돌아가요. 잘 안 돌아가요. 자, 어떻게 체크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의자가 조금 높아야 돼요. 이렇게 네. 다리 살짝 뜨게 네. 해주신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이건 또 뭔가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지금 송 프로님 갑자기 지금 급격하게 아유, 지금 그래도 소연 MC는 한 네. 30도 이상, 40도 가까이 지금 발이 이렇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네, 네. 그렇죠. 어렵죠. 들리는데 제가 지금 제 모습 보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네, 송경서 프로님은 한 20도? 네. 그래도 그 정도면은 남성 골퍼 치고 꽤 근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이 오른쪽으로 이쪽이 다리를 드는 게? 이렇게 들린다는 거는 네. 내 골반이 안쪽으로 회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밖에 안 되면은 회전을 조금밖에 못 하고 이만큼 들리면 나는 회전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대신해서 골반 회전력을 쓰면 되겠죠. 그런데 보통 기준은 한 40도? 저는 이제 여자고 또 이거를 맨날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이렇게 되지만 이 정도 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또 이 골반의 회전력을 높이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했을 때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흉추 회전력이 좀 좋다라고 하면은 골반이 좀 안 돌아가도 흉추를 쫙 돌려도 되고, 내가 흉추 회전은 조금 안 좋은데 골반을 좀 많이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골반을 더 돌려서 이렇게 스윙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근에서 내가 가동 범위가 좀 안 나왔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잘 나왔다면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연습해 주시고, 잘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운동을 더 겸해 주신다면 더 쉽게 힘 주는 스윙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더 백스윙을 키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세 번째까지 해봤는데요. 이제 네 번째는 스윙에서 회전을 하라고 하는데, 자, 회전을 하면 더 좋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 회전이 무조건 답이 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진짜 이 허리를 수술하셨을 수도 있고 디스크가 있으셔서 수술한 분들 계시죠. 정말 심한 부상을 입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이 회전을 했을 때 더 좋지 않은 점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더 큰 부상을 입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럼 더 길게 우리가 골프를 즐길 수가 없겠죠. 골프를 더 길게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는 무리한 회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 장점에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라운드 나갔을 때 무조건 멀리 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회전력이 조금 작아서 내 백스윙은 이만큼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해도 내가 작은 백스윙으로 조금 더 공의 방향을 컨트롤하는 데 집중을 해서 방향성으로 공을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숏게임에 더 집중을 해서 스코어를 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억지로 회전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허리가 다쳤지만 어떻게든 허리가 다쳤지만 어떻게든 거리를 멀리 보내고 싶어요. 그런 욕심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팔의 스피드를 늘려서 팔을 이렇게 빨리 휘둘러서 몸을 뭐 오른발 떼면서 쫙 가지 않아도 팔 스피드, 팔의 힘으로 공을 세게 치는 이런 연습하는 것도 좋고요. 체중을 더 오른발, 왼발 주면서 체중 이동으로 멀리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참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 제가 크게 어떻게 보면 3가지 유형으로 회전에 관한 내용을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가동 범위는 나오는데 기술적인 부분, 테이크어웨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백스윙 탑 잘 모르겠다 해서 회전이 안 나왔던 유형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2번째 유형은 실제로 내 가동 범위가 잘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면 힘이 들어가고 무리 되는 스윙이어서 자연스럽게 백스윙이 작았던 그런 분들은 가동 범위 늘려주시고 연습을 조금 섞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정말 부상을 입으신 분들은 회전 이외에도 다른 걸로 여러분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레슨 원포인트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내 몸에 맞는 회전을 연습을 해주세요. 답이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거 잘 테스트하셔서 적용을 해보시면은 더 좋은 회전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버스윙이 나오시고 체중 이동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스윙 시작할 때 한번 보면은 제가 오늘 했던 레슨을 잘 들으셨다면은 교정이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스윙을 시작할 때 굉장히 팔로만 스윙을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이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모션보다 굉장히 테이크어웨이가 짧아요. 어떻게 보면은 스윙을 시작했을 때 헤드 그리고 손만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클럽 헤드랑 손만. 근데 제가 조금 더 체중 이동도 자연스럽게 되고 백스윙에서 오버스윙도 잘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헤드랑 손이랑 어깨 그 3개가 같이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테이크어웨이 할 때부터 아크도 훨씬 더 커지고 이렇게 짧게 손으로만 드는 게 아니라 몸 회전으로 함께 가기 때문에 아크도 조금 더 커지고 얼리 코킹이라고 하죠. 코킹이 빨리 나오는 이런 현상도 줄어들기 때문에 백스윙 탑 올렸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코킹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고 헤드, 손, 어깨가 같이 가면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적당한 코킹의 양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여기서 약간 더 하자면은 제가 아까 스윙 시작할 때 왼발로 체중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자연스럽게 반동을 주듯이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시작하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느낌으로 백스윙에서 체중을 실어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다운스윙 때 체중이 왼쪽으로 옵니다. 체중 이동 안 되시는 분들은 백스윙 했을 때부터 체중이 오른쪽으로 잘 안 가는 거니까요. 그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